따단. 가만히 있어보자. 앞에는 좀 바깥으로 빌릴게. 주석을 불러야지. 힘들어. 강래정, 레정이 오빠. 김대원, 김민셔, 민셔. 김민친, 민친이 언니, 민친이 언니. 슈민이, 네. 슈민이. 김슈연, 슈연이. 박상민, 샹민이 오빠. 오케이. 배큐민, 큐민이 오빠. 북일고등학교 혹시 농구 잘해요? 네? 농구 잘해요? 농구요? 하긴 한데. 하긴 한다. 못해도 아니고 하긴 한다. 야, 이 말은 약간 부심이 있다는 뜻인데. 좋은데요? 못죠. 정우 오빠, 송정. 이진웅, 진우. 정재원, 최유정, 황승호. 아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 안 불렀다. 오빠 이름? 최현준이요. 최현춘. 오빠도 북일고. 오빠도 농구 좀 해? 아니야. 내가 북일고 몰라, 북일고? 이게 세대가 다르구나. 슬램덩크라는 만화 알아? 알긴 아는데. 그 내가 고등학생 때 나왔거든요. 내가 언제 고등학생이었냐면 92년도 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나온 만화 중에 정말 재밌는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농구부 얘기인데 그 학교 이름이 북일고였어요. 그래서 TMI 나도 어쨌든 현춘이 오빠 됐고 그다음 우리 언니 이름은 유나. 좋습니다. 유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언니 김호정이. 호청이 언니. 알겠습니다. 호청이. 좋습니다. 호정이 언니하고 레온이 오빠는 아는 사이예요? 레정이 오빠, 레온이래. 레온은 래퍼 아니에요? 래퍼 중에 레온 있죠. 레정이 오빠하고 호정이 아는 사이예요? 아니다. 같은 학교인데? 저희 남녀 분반이에요. 남녀 분반이에요? 그래도 알려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오케이 됐다. 자, 좋아. 그리고 우리 보고 있는 오빠 이름이 LSE가 뭐지? LSE. 리시언 맞나? 리시언? 이시연이면은 저기 기안 84? 이시연? 맞죠. 그럼 혹시 기안 84 알아요? 답을 안 하는데요? 이시연, 설마 그 이시연 그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자. 좋아요. 네. 자, 해보자. 마이크 세팅을 하고. 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소리 잘 들어가요? 마이크 연결했습니다. 소리 들려요?
슈슈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그 토프에 대한 구동 방식의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토프를 통해서 이제 이제 실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뭐냐면 시간 측정 요거를 이용해서 질량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 시간을 측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측정을 했더니 저 검출기까지 거리는 1m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측정했더니 시간이 두 가지가 나왔나 봐요. 7.1 마이크로세크 하고요. 7.4 마이크로세크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그 질량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 질량하고 시간의 관계가 이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질량은 그 운동 에너지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요거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2 곱하기 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나와 있는 것처럼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이죠. 그 다음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조금 더 짧게 걸린 시간이 7.1 마이크로세클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누기 이때 거리는 얼마예요? 1.0인데 제곱이니까 제곱 미터 제곱. 어디? 여기도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더블링이니까 여기도 양쪽 다 제곱으로 표현하죠. 제곱.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마워 수빈언니. 그렇지.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를 수식을 조금 바꾸면 얘는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자, 10의 8승 한 다음에 거기에 줄 퍼 몰 곱하기 7.1의 제곱 7.1의 제곱 곱하기 한 다음에 마이크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이크로는 크기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제곱한 거니까 바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미터 제곱이 있는데 초를 아래로 나누면 세크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조금 더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한 다음에 킬로그램 퍼 몰 7.1 제곱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보이세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 이해했어요? 자, 뭐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난데없이 킬로그램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킬로그램이 어디서 온 거냐면 얘를 요거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물리학 중에 이게 있을 거예요. 원줄의 뜻이 뭐예요? 원줄. 원 뉴턴의 힘으로 원 미터 끌고 가면 그게 원줄이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원 뉴턴은 뭐예요? 1뉴턴은 바로 1kg의 물체에다가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원 뉴턴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1kg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게 뭐라고? 원줄.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주르를 미터 제곱 세크 제곱으로 나누면 이만큼을 나누면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킬로그램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활용하면 바로 킬로그램 퍼 몰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다시 쓰면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인데 이게 킬로잖아요. 킬로. 그럼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7.1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제곱 하고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이죠.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꾼 거야. 됐죠? 그래서 얘를 쪼르렁 계산을 하면 그 유명한 값이 나올 거야. 바로 얼마냐면 얼마야? 바로 12g 퍼 몰이 나와요. 그래서 나와 있는 요 숫자 요거 그대로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12g 퍼 몰. 누구란 얘기예요? 탄소는 탄소인데 질량수 얼마짜리? 12짜리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또 얼마로 측정된 게 있었냐면 7.1이 아니고 7.4인 녀석이 있었거든요. 그럼 계산 방식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M2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 바뀌는 건 뭐만 바뀌어? 7.1이 7.4로 바뀌는 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똑같겠지.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10의 3승 7.4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12승 나누기 1.0의 제곱 그램 퍼 몰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뭐다? 13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다? 질량수 13짜리 탄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간을 통해서 질량을 바로 저렇게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됐죠? 자,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3. 탄소의 원자량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냐면 문제에서 12.011이래요. 12.012. 찾았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측정된 원자량은 10이고 여기서 측정된 원자량은 13인데 난데없이 여기에 12.011이라는 원자량이 나오죠. 그럼 이 원자량은 이 원자량이랑 어떤 차이인 거예요?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진 않았지만 바로 이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탄소의 경우 동위원소 누구? 12와 13짜리가 있고 그 둘의 존재 확률을 각각 P, 각각 Q라 하자. 아시겠죠? 그럼 확률이니까 당연히 P하고 Q는 당연히 이때 더하면 어떤 값이 나와야 되겠어요? 1이 나와야 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12.011과 PQ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바로 평균은 평균인데 이 평균은 아시다시피 산술 평균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산술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산술 평균은 어떤 물리량이 나왔을 때 그 물리량에다가 해당 확률을 곱하고 또 어떤 물리량에다가 해당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산술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질량수가 12, 13인데 원자량도 거의 12, 13이랑 비슷하다고 보자면 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12 곱하기 P
13 곱하기 Q가 12.011. 그리고 P하고 Q는 더해서 1. 그럼 이것으로부터 따라서 P하고 Q가 각각 얼마? P는 0.989, Q는 0.011.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수준의 문제는 사실은 수능 기출에서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도 구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그 4번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묘하게도 C2 분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C2 분자. 찾았어요? C2 분자. 자, 그럼 이제 그 C2 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자, 이제 여기 찍을게요. 여기 찍을게요. 자, 뭐 4번도 그렇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뭐 추가 문제 4, 뭐 5, 6, 7, 8 다 마찬가지인데 4번에서 8번 모두 다 바로 C2 분자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C2 분자는 당연히 옥텟 만족하는 거겠어요? 옥텟 만족하지 않는 거겠어요? C2 분자는 당연히 옥텟 만족하지 않습니다. 탄소 2개짜리로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분자가 예로 들어 존재해요? 탄소 2개인데 옥텟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자 예로 C2H2라는 분자가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데 분자 구조식이 탄소하고 탄소가 3중 결합이며 말단에 수소가 붙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옥텟을 만족하지만 당연히 똘롱 이거면 이거는 옥텟 만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옥텟을 만족할 수 없는 물질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어디? 우주에, 우주 스페이스, 성간 물질에 옥텟 만족하지 않는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왜 우주의 성간 물질에 옥텟 만족하지 않는 게 왜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뭐가 별로 없어서요.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물질의 농도가 너무 희박해서요. 그래서 물질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좀 뭉쳐야 뭐 옥텟도 만족하고 할 텐데 뭐가 없어. 없으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채로 그냥 계속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붙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변화가 생길 텐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있어야지 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물질들이 이게 막 떠다녀요. 이게 되게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스트로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아스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뭐 번역하자면 뭐 천문화학자 뭐 이렇게 되겠네. 천체화학자 뭐 이렇게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영역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소재로 낸 거지만 물론 문제를 읽으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뭐 결합 에너지 비교해서 대충 루이스 구조 비슷한 거 그리면 되는 건데 관건은 이겁니다. 이 녀석에 대한 바로 가능한 분자량을 어떤 조사해보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분자량이 가능한 게 있을 거냐면 탄소 2개가 이제 어쨌건 결합을 해 있는데 그게 뭐 단일 결합이건 이중 결합이건 한데 붙어 있는데 어떤 분자량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질량수 원자량 12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3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3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은 전체적으로다가 얘는 24, 얘는 25, 얘는 26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각 분자량들이 나타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되겠습니다. 각 분자량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시오. 자,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P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P는 뭐고 Q는 뭐예요? 여기 써놨던 것처럼, 이거 썼다가 지웠던 것처럼 얘는 원자량 12짜리, 얘는 원자량 13짜리가 되겠죠? 그 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 12가 들어가거나 13이 들어가거나 서로 배타적인 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동시에 벌어질 원자가 한 군데가 더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배타적인데 그럴 일이 동시에 벌어지니까 전체 확률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 계산하면 의미 없는 일이 나오지만 얘를 어떻게 했을 때? 전개했을 때 의미가 나타나죠. 자, P제곱이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질량수 24일 때, 분자량 24일 때, 이 PQ가 바로 분자량 25일 때, 마지막으로 Q제곱이 분자량 26일 때의 존재 확률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또 낼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그 확률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확률 사이에 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P제곱, 2PQ, Q제곱. 그럼 아까 P제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0.989고요. Q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011이라고 했죠. 넣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넣고 쭈루루 계산을 해주시면 그 값이 대략 어떻게 되느냐? 대략 값이 어디 있더라? 대충 이 정도 나와요. 8100대 그 다음에 8100대 180대 1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말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시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기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줄 리가 없지?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네, 해야 됩니다. 입시에서는 그 나와 있는 계산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대충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런 숫자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넣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다 계산 끝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넣고 대충 계산하면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딱 해놓고 진짜로 그 연습할 때 얘 대충 넣고 진짜로 다 계산해가지고 대충 B까지 뭐 이게 아니더라도 대략 8000대 200대 1 요 정도까지는 써줘야 돼. 무슨 뜻이냐 알겠죠? 그래서 입시에서는 최대한 계산을 성실성의껏 마무리한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질량 분석 문제는 실제로는 되게 많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질량 분석 문제가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께 좀 더 에바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 내가 교재를 2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 더 드린 게 있을 겁니다. 화학 기출종합이라고 해서 카이스트 문제만 모아놓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거기 4페이지. 4페이지 찾았어요? 4페이지. 사페이지 찾았나요? 4페이지 찾았죠. 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2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예. 여기 카이스트 2020년 기출인데 요거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지고 정리하는 동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보고 있겠지? 좋아.
보자. 얘는 카이스트 2020년 10번. 우선 뭐야? 브로마이드가 브로마이드 어디 갔어? 79, 81. 79, 81. 그러면서 오케이. 좋다. 자, 우선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 문제를 읽으면 그 원소 세 가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탄소, 수소, 브로마이드. 자, 그러면서 저 세 개 원소 사이에 이 녀석의 원자량이 이거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개는 모두 다 그냥 원자량이 아니라 평균 원자량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평균 원자량들에 대해서 각 원자들의 주요한 동위원소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탄소는 이런 게 있고 수소는 이렇고 브로마이드는 이렇고, 그러면서 각각의 또 원자량들이 얼마나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딱 나와 있자마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얘네들의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탄소 12하고 탄소 13은 우리가 또 계산해놨네, 그려? 자, 어떻게? 아까 얘하고 얘는 그 존재 확률이 0.989, 0.01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 확률을 계산해 놨었죠?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건 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바로 이거 곱하기 12, 요거 곱하기 13.003. 한 개 뭐가 돼야 돼요? 12.011이 돼야 되죠?
그런 관계를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 확률이 있겠죠. 그럼 얘 확률 곱하기 얘 확률 곱하기 얘 해서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1.008이 돼야 되는 거죠. 산술평균의 정의 아시죠? 그 다음에 얘도 존재 확률이 있겠죠. 얘 존재 확률 곱하기 78.9, 얘 존재 확률 곱하기 80.9 해서 더하면 79.9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존재 확률이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똑같이 0.5, 0.5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0.5 곱하기 78.9, 80.9 곱하기 0.5 해서 더하기 하면 딱 79.9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요 탄소는 각각이 요렇게 0.9 대 0.1 정도로 존재하는 거고 0.99 대 0.01 정도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5 대 0.5 정도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존재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존재 확률을 계산하면 값이 어떻게 된다? 재밌게도 짜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 되나요? 되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수소의 원자량이 이 1이지만 수소의 질량수가 2일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 유명한 얘를 듀응슈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듀응슈쇼? 듀응슈쇼 아시죠? 듀응슈쇼. 그런데 듀응슈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 주어져 있는 원자량과 그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그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작구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이 말은 이 문제에서는 중수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를 뭐 하라는 얘기죠? 무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실제로 중수소는 우리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수소 우리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원래 중수소 우리 지구에도 있고 전 우주에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이 많다 적다?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거죠. 수영장.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수영장에 있는 물 있잖아요. 그거를 얼려서 얼음으로 만든다고 쳤을 때 수영장에 있는 물이면 생각해봐. 많아 적어. 굉장히 많은 거지. 그 정도 많은 물을 얼리면 중수소가 들어있는 중수소 물도 얼음이 될 거 아니야? 그 얼음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냐면 요만큼 나와. 요만큼. 수영장 정도 얼리면 중수소 요 정도 나와. 요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억수로 적어. 있긴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수영장 물을 먹잖아? 안 먹어요? 수영할 때 수영장 물 안 먹어요? 먹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도 그 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 안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다 적다? 아주 작아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라? 무시해라 라는 그 표현을 숫자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예를 들어서 뭐 무시하라고 하면 보통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만나? 누구는 무시해라 뭐 이렇게 단서를 주잖아. 이 문제는 그렇게 단서를 주지 않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중수소는 없는 셈 쳐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이 존재 확률을 우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있냐? 이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매스 스펙트로그램 이 하나가 나오네요. 자, 매스 스펙트로그램은 뭐냐면 질량
분석 실험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매스 스펙트로그램 분석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묘한 그림이 있는데요. 자, 짜잔 해놓고 Y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적 분포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 상대적 분포 비율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 그냥? 상대적 분포 비율 우리가 평소에 쓰는 더 편한 표현으로 바꾸면 상대적 분포 비율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쓰면 확률이요. 확률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분자량이 나타날 확률을 여기서는 그냥 상대적 분포 비율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짜잔 분자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M 보이시죠? 그럼 M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숫자예요? 그냥 임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건 임의의 어떤 분자량입니다. 자, 그 임의의 분자량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짠 그 다음 M 플러스 2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4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 플러스 6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주어져 있는 어떤 분자인데 어떤 임의의 분자량에 대해서 그 분자량보다 2만큼 큰 거, 4만큼 큰 거, 6만큼 큰 거가 존재하면서 그 묘하게 B가 요래 생겨먹은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구나.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분자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야말로 분자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소가 몇 개라고 되어 있죠? 탄소 5개에 수소 X개,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 Y개 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그럼 이때 수소가 몇 개인지 지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 브로마이드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지금 탄소만 개수가 주어져 있고 수소하고 브로마이드 개수는 지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브로마이드의 존재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질량수 79, 81짜리가 각각 0.5, 0.5라고 했죠. 근데 편의상 P, Q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이니까 둘 다 더하면 0이고요. 둘 다 더하면 1이고요. 같지만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P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식에서 자 우선 첫 번째 1. 만약 Y가 1일 경우 Y가 1이 되면 P 플러스 Q가 가능한 모든 분자량 방식이 되겠죠. 브로마이드가 한 분자 안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 분자량이 79일 수도 있고 89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79가 될지 81이 될지
동시에 벌어질 수는 없으니까 79가 되고 81이 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여기가 79가 들어가고 81이 들어갈 그 확률의 비는 1대1이 되겠구나. 왜? 0.5, 0.5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만약 y가 2라면 그러면 한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가 2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면 브로마이드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방식은 P이거나 Q이거나 79거나 89인 것이 2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어쨌건 전체 확률은 1이지만 얘를 전개했을 때 P제곱 2PQ Q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걔네들의 존재 비를 살펴봤을 때 P제곱 대 2PQ 대 Q제곱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올 것이냐. PQ 모두 다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0.5, 0.5, 0.5, 0.5 놓고 계산하면 재밌게도 1대 2대 1이 나와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y가 3일 경우 한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가 3개가 들어있는 거지. 3개가 들어있는데 그 브로마이드가 역시나 79나 81일 수 있는데 그게 세 번으로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분자량 계산을 할 때 P 플러스 Q를 3제곱해서 전체를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P제곱 3P제곱 Q 3PQ제곱 Q3승이 될 텐데 그럼 이때 앞서 했던 것처럼 각각 분자량들의 확률 B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PQ 각각 얼마라고 그랬어요? 0.5, 0.5라고 했죠. 0.5, 0.5, 0.5 다 놓고 계산하면 뭐 나온다? 1대 3대 3대 1이 나와요. 그러면 4, 5, 6 더 안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뭐랑 비슷해지냐면 뭐랑 같아지냐면 혹시 그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스칼 삼각형인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그 계산 방식 그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11, 121, 1331 이게 1대 3대 3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패턴이 분석해 놓은 이 패턴이랑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y가 3이었구나를 저 패턴으로부터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저렇게 1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게 브로마이드 아니고 다른 원소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전 우주에 원소가 몇 가지 있나요? 전 우주에 원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전 우주의 원소는 대략 110여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110 몇 개 정도인데 이게 왜 이게 딱 안 정해져 있냐면 원래 자연계에 있는 거 외에 사람들이 막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더 합성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110여 개 정도인데 그런데 각각 한 원소마다 이런 식으로 동위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동위원소들을 다 따로 세면 이렇게 따로 셌을 때 이 핵자들의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도 하나로 세는 게 아니고 하나, 둘 그리고 삼중수소도 사실은 삼중수소. 그래서 수소도 하나로 세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세 가지로 세고 탄소도 두 가지로 세고 이렇게 하면은 그 원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동위원소까지 다 세면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2천여 가지가 있어요. 2천여 가지. 그러면 2,000개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무한개는 아니잖아. 뭐 아보가드로스 이런 건 아니잖아. 2,000가지면. 그럼 2,000가지면 이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에 대해서 이미 학자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놓았어요. 전수조사를 다 해놓은 결과 아주 놀랍게도
딱 질량수가 몇 차이 나죠? 2 차이 나죠. 질량수가 딱 2 차이 나는데 존재비가 거의 1대1에 가까운 건 전 우주를 다 뒤져도 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전 우주를 다 뒤져도 이렇게 딱 1대1로 거의 존재하고 질량 숫자가 딱 2칸 차이 나는 거. 자, 왜 2칸이겠어요? 왜 2칸? 왜 2칸이냐면 어떤 원자량, 분자량이 발견이 되면 그 분자량으로부터 딱 플러스 2 된 분자량만 나타나죠. 자, 왜겠어요? 79 대신 81로 치환이 되면 그만큼 원자량이 2배로 원자량이 이만큼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원자량 예를 들면 y 이퀄 3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순전히 그냥 다른 건 무시하고 브로마이드 3 3개만 있다라고 치면 p 제곱은 누구에 대한 분자량이냐면 저기에 있는 저 누구야? 79짜리 79 맞지? 79짜리가 3개가 있는 걸 뜻하는 걸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79짜리 2개에 81짜리가 하나 들어온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차이는 무조건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면 딱 2칸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더도 덜도 아니고. 그걸 표현한 게 어떤 m의 더하기 2가 된 거예요. 그럼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변에 브로마이드가 아니라 수소나 탄소가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 녀석만큼의 어떤 분자량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m이라고 해준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누구의 개수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수소의 개수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의로 어떤 숫자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2칸씩 증가하는 것만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패턴만 딱 보면 이걸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다? 패턴만 보면 아, 브로마이드가 3개 있다라고 바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지문 분석해서 이게 누구인 건지 아는 것처럼 이 그림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엑스레이 사진 있죠. 그냥 일반인이 엑스레이 사진 보면 구분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냥 뭐 저게 뭐 허연 게 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살인가 뭐 거의 이 정도잖아. 근데 엑스레이 사진은 의사 선생님 보면 어떻게 돼? 의사 선생님 보면 거기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미세한 이렇게 막 이 미세한 찌끄레기 뭐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아, 여기 큰일 났어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전공하는 사람도 이 그림 딱 보자마자 그냥 딱 보자마자 이 밑에 보지도 않아. 딱 보자마자 브로마이드 3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분석해 보라는 게 지금 카이스트 기출인 거죠. 아시겠죠? 거기에 놀랍게도 그림이 이걸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되죠. 중간에 뭔가 실험 오차 같은 게 찔끔찔끔 들어가 있죠. 이건 뭘까요? 실험 오차처럼 찔끔찔끔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뭘까요? 바로 봐. 자, 여기에 탄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탄소가 5개 분자가 들어있는데 탄소의 경우 자, 아까 수소는 중수소의 존재를 무시하라고 했죠. 그런데 탄소는 어떻게 돼요? 13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탄소 5개 중에서 몇 개는 탄소 13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소 13이 12가 탄소 13이 되면 원자량이 몇 개씩 증가하겠어요? 원자량이 1만큼 증가하겠죠. 분자량도 1만큼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대표적인 m에 대해서 m 플러스 1만큼인 녀석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1 그럼 얘는 뭐겠어요? m 플러스 3 얘는 m 플러스 5 얘는 m 플러스 7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자, 여기 준다.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탄소 12 대신 탄소 13으로 치환되면 그 분자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1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m과 m 플러스 2, 4, 6만 있는 게 아니라 m에 대한 m 플러스 1, m 플러스 2에 대한 3, 4에 대한 5, 6에 대한 7이 조그맣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것은 1 한 분자당 탄소 13은 오직 한 개씩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개씩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체 구조에서 탄소 13이 두 개가 치환되면 사실은 분자량이 2씩 늘어나는 거겠죠. 3개가 치환되면 3이 늘어날 수 있고요. 5개 다 치환되면 어떤 m에 대해서 m 플러스 5가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는 전부 다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해볼까요? 자, 잘 봐요. 탄소가 그냥 구조도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선형적으로 5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가 각각 12, 12, 12, 12, 12면 각각 이 녀석의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되죠? 0.989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전체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989의 제곱이죠. 5승이죠. 맞아요? 맞죠? 자, 근데 이때 탄소가 5개가 있는데 12, 12, 12, 12, 12 하다가 하나가 13으로 치환됐어. 그럼 이게 나타낼 확률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건 확률 계산이고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4번은 0.989고요. 한 번은 0.011인 거지. 맞죠? 이해했어요? 여기에 있는 요 13의 존재만큼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내가 확률 잘 못하지만 5 콤비네이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 콤비네이션 1 곱해주면 이게 뭐가 나올 거라고. 됐죠? 근데 만약에 해서 12, 12, 12, 12가 아니고 13, 13 두 번 나타난다고 치자. 그럼 이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 콤비네이션 2에 0.989의 3승 0.011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존재 확률을.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뽀로뽀로뽀로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989 하나 없어지고 0.011로 바꾸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 존재비가 90대 1 정도로 바뀌어요. 90대 1. 90대 1이니까 나타나긴 하겠지. 근데 90대 1이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90대 1인데 한 번 더 들어가면 몇 대 몇이 되냐면 8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2개가 들어갈 거는 이 녀석에 대해서 8100분의 1, 한 10,00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겨우 하나 들어가는 거는 한 100분의 1, 200분의 1 정도로 얘가 하나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얘가 2개가 들어가 버리면 2000분의 1이 그러니까 10,000분의 1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해서 탄소 13짜리가 2번 들어가는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존재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그걸 실제로 계산하면 급격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탄소 13이 한 분자 안에 2개, 3개 들어가는 건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질량 분석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문제 읽으시면 이 내용을 답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문제보다 이 카이스트 문제에서 질량 분석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던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 존재비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계산해? 자 이거하고 요거. 그럼 요거하고 요거 뭘 비를 계산하는 거냐면 5 콤비네이션 5 곱하기 0.989의 5제곱 대 5 콤비네이션 1 곱하기 0.989의 4제곱 곱하기 0.011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면 이 존재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한 18분의 1, 18대 1 이 정도 나와. 아시겠죠? 그럼 이 18대 1의 의미가 뭐냐? 자, n 플러스 1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n 플러스 1을. 요 원래 주어진 어떤 원자량에서 탄소 5개 중에 하나가 12에서 13으로 치환된 게 이건 거죠. 그러면 요거랑 완전히 다 똑같은데 뭐 수소개수, 브로마이드 개수 다 똑같은데 탄소만 한 개가 13으로 치환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라고 한다면 요거 때 요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18대 1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픽하고 요 필이 18대 1이라는 얘기예요. 18대 1, 18대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존재비까지 그래프에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 문제가 이 상위권 대학에서 되게 입시 문제로 잘 나오니까 이렇게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